나를 잡아가라! 입니다. 공항에서 병역 의무를 마쳤다면 너무 좋았을 것이다. 목적만 가지고 기사 쓰지 말고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해주길 부탁드린다. 또 정신질환자 묻지마 폭행. 관리는 구멍. 아주 정말 잘 뽑았습니다. 나쁘다는 생각도 못하고 쓸 거야. 네. 예, 그러니까 똑같이 휘두른 사건이에요. 두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고혈압을 가진 50대 남성이 휘두른 건 기사가 되지 않아. 그러나 정신장애인 남성이 휘두른 건 기사가 돼요. MBN이 정신질환자 범죄 수가 많다고 보도했잖아요. 2018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136%, 전체 범죄율은 3.93%. 그래서 정신장애인 범죄율이 전체 범죄율에 비해서 30분의 1 수준입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데 네. 그 찾기 어려운 것만 언론이 찾아서 보도하고 있는 거랑 다름없다. 미국의 스탠퍼드대 케이시 크럼프 교수팀은 2013년 영국 의학 저널에 어떤 종류든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이 살인을 당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9배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식의 보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네. 확실히 마음에 와닿네요. 네네. 진짜로 언론이 과도하게 범죄랑만 연결해 보도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이나. 그런 보도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범죄와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 이렇게 보도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식의 보도가 너무 많은데 이건 또 어떤가요? 근데 그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요. 말로는 이름은 관리인데 그러니까 케어가 아니고 잡아다가 어디다가 격리시켜야 돼. 그러니까 격리 배제의 의미. 네, 이런 의미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 관리라는 게 엄격하게 어떤 인권 보호적인 측면, 인권 측면을 충분히 지키면서 그리고 사실 정신질환자나 또는 정신장애인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해요. 복지의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취재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보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보도가 없어요. 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박종훈 국장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소위 아닌 듯 방화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경상남도는 정신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지자체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다. 지자체 예산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낮고 어디에 헛되게 쓰이고 있는지를 들여다본 매체가 있기를 바랐지만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장애와 질환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가 복지 그리고 치료, 재활 네. 이런 차원에서 함께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언론에서 말하는 관리는 너무 그냥 대충 관리라고만 표현을 하고 보도를 하니까 네. 이거 그냥 격리시키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그 댓글들이 가장 많냐면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 사실 우울증 약을 먹었어. 나 사실 정신질환이 있어. 이런 말을 그 범죄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그 사람들이 무죄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작해서 이제 범죄가 반영된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반감이 너무나 크거든요. 국민들이 쓰는 댓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언론사들이 더 악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범죄 가해자들이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해가지고 판결에 반영된 경우에 그러면은 정신질환자는 다 봐줄 거야? 야, 저 사람들 가둬야 돼. 이런 지금 네. 여론이 일수가 있는데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는 뭐냐? 그런 게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의자가 그런 말을 하면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정말 그렇게 주장했어. 문제예요. 약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 때문에 여론이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정적 인식을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만 보도를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보도들이 사실 혐오 표현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골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만취 운전자가 다른 승용차를 훅 받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멘트가 뭐냐? 저런 사고는 만취자 아니면 정신병자가 낸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두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죠. 네. 이걸 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뺑소니 가해자는요 정신질환자거나 만취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합니다. 네. 누구나 해요, 누구나.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 혐오 말도 안 표현이야, 되는 이거는. 혐오 표현이었다라는 혐오 말씀을 표현이에요. 드리고요. 네, 지금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과 보도가 굉장히 많아서 정신장애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정신질환자들도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거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보도가 잘 나온다, 인권 침해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이 사실 인권 보도 준칙밖에 없는데요. 인권 보도 준칙에 장애인 관련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 안에 특별히 정신장애 또는 조현병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보강이 필요하고요. 정신장애인 권리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좀 참조해서 저는 반드시 인권보도 준칙이나 또는 방송심의규정 여러 가지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구체화해야 된다는 듭니다.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모호하게 들어가 있다. 네네. 미디어는 정신질환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여러 사건이 날 때마다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거나 그에 관한 궁금증을 표시하는 미디어는 사회 구성원에게 정신장애인이 위험한 사실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행동과 그 행동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환이나 치료 내역을 범죄와 연결시켜서 보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사안을 공부하면서 이 권리선언을 읽어봤는데 사실 굉장히 짧게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전부긴 한데 네.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네. 좀 구체적인 딱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만을 위한 보도 가이드라인, 이거 딱히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언론인 스스로를 위한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네, 네. 네.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한병도 의원 자녀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전체적인 정신장애, 정신질환 관련 언론 보도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그게 내 가족 얘기고 나의 얘기라면 진짜 스토리거든요. 이게 예. 한병도 의원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울경제기상 그래서 더 나쁜 건데 오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살펴본 얘기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마디 해주시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위험하지 않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정신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격리하자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요. 그것은 결코 같이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을 보도해 주셔야지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사실 되게 무거운 주제를 예, 다뤘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아픈 주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꼭 다뤄야 되는 우리 미디어 인권 연구소가 아니면 다룰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또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